법정 앞에서 부모님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날 판사가 원고 측 주장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3억 원 이내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나를 고소했다. 나는 김민준, 올해 37,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팀 과장. 연봉은 높지만 결혼도 집도 없다. 가진 건 통장 잔고뿐이었다. 그 돈은 내가 20살부터 모은 거였다. 대학 등록금 벌려고 공장 야간 근무를 돌리고 군대 제대 후에도 주말 없이 일했다. 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렸다. 명절엔 보너스 반을 통째로 드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여동생 지은이 때문에. 지은이는 어려서부터 아팠다.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어마어마했다.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으로 턱없이 부족했고 어머니는 간호하며 일할 수 없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가장 역할을 떠안았다. 지은이가 대학 가고 결혼하고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나는 계속 보냈다. 오빠 덕분이야 라는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족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작년 여름 모든 게 달라졌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지은이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집 대출 이자가 밀렸어. 오빠가 좀 도와줘. 얼마냐고 물었다. 3억 정도만 나중에 갚을게.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 침묵이 어머니를 불안하게 했는지 곧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 들었다. 민준아, 가족이잖아. 지은이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더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집단 카톡에서 내가 나갔다. 명절 초대도 없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40이 되기 전에 집 한 채 사고 결혼도 하고 싶었다. 그게 잘못된 욕심인가?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내용 증명 우편이 왔다. 내가 과거 송금한 돈을 가족 부양 명목으로 돌려달라는 소송. 법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고소득자일 경우 승소 사례가 많다. 변호사는 말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패소 확률 80%입니다. 나는 밤새 통장을 뒤졌다. 15년간 보낸 돈이 5억이 넘었다. 그 돈으로 지은이 집이 사고, 지은이 남편 차가 바뀌고, 부모님이 유럽 여행을 갔다. 나는 원룸에서 라면을 먹었다. 법정 날, 지은이는 울고 있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판사에게 말했다. 큰아들이 효도하지 않아서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소송을 취하하라는 반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관찰을 시작했다. 취하 소송을 낸 뒤 나는 처음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보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우선 지은이 남편 박준혁을 조사했다. 중소기업 CEO. 겉보기엔 성공한 듯 했지만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이었다. 내가 아는 후배가 그 회사 협력사에 다녔고 우연히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준혁은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썼다. 이자율 20%. 이미 연체 중. 다음은 부모님. 아버지는 퇴직 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었다. 10억 상당.
내가 보낸 돈으로 산 게 분명했다. 그런데 소송장에는 생활이 어려워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차가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가족이 아니라 ATM으로.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그냥 합의하고 끝낼까? 1억만 주고 조용히 사라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은이의 문자가 떠올랐다. 오빠, 진짜 너무해. 엄마, 아빠 울잖아.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내가 15년 동안 헌신한 게 이렇게 쉽게 부정당하는구나. 변호사와 상담했다. 반소로 부모님의 재산 은닉을 주장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라고. 법정 싸움은 마지막 수단이다. 그 전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싶었다. 준혁의 회사에 연락했다. 협력 제안을 명목으로. 나는 반도체 설계 전문가다. 그쪽 업계에서 내 이름은 꽤 알려져 있다. 준혁은 흔쾌히 만남을 수락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형님, 저희 회사에 좀 투자해 주실 수 없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그의 눈빛을 봤다. 절박함과 탐욕이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눈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 남았다. 이게 나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준혁과의 두 번째 만남. 그는 자료를 잔뜩 준비해왔다. 나는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재무 상태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는 당황하며 웃었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채 쓰셨더라고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이후 나는 준혁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내 인맥을 이용해 대기업 납품 기회를 소개해줬다. 그는 감격하며 내게 술을 샀다. 지은이도 함께였다. 오랜만에 본 동생은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오빠, 고마워. 그 말 한마디에 잠시 흔들렸다. 예전 지은이가 떠올랐다. 병원 복도에서 내 손을 잡고 울던 아이. 그러나 곧 현실이 돌아왔다. 준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은이가 속삭였다. 엄마 아빠 소송 아직 안 취하했어? 오빠 좀 양보해줘.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내 돈이야. 지은이 눈이 커졌다. 가족인데. 나는 웃었다. 가족이면 왜 나를 고소했어? 그날 밤 나는 준혁 회사에 제보를 했다. 익명으로. 세무서에 탈세 의혹 자료를 보냈다. 내가 가진 건 그의 장부 사본이었다. 후배가 몰래 찍어준 것 증거는 충분했다. 며칠 후 준혁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 세무조사 들어왔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큰일이네.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줄까? 그는 울먹였다. 도와주세요. 나는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이 회사 위험해. 집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다. 오빠가 왜 그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그날 이후 부모님께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울며 빌었다. 민준아, 소송 취하할게.
제발 지은이 좀 도와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었다. 세무조사는 본격화됐다. 준혁의 회사는 압류 통보를 받았다. 지은이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졌다. 나는 법정에 섰다. 이번엔 원고였다. 부모님의 재산 은닉과 허위 소송을 주장했다. 증거는 완벽했다. 어머니 명의 상가,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 내가 15년간 보낸 돈의 행방. 아버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나왔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나는 판사를 보며 말했다. 감정은 배제해주세요. 사실만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은 내 승소였다. 부모님은 소송 비용과 내 반소 청구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억 8천. 그들은 지불할 돈이 없었다. 지은이는 나를 찾아왔다. 임신 5개월이었다. 오빠, 제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희 선택의 결과야. 지은이는 무너졌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대답했다. 나를 배신했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혼자. 소리 없이. 내가 괴물이 된 걸까? 그러나 눈물은 곧 마르는 법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차가워졌다. 준혁은 구속됐다. 횡령과 탈세 혐의. 지은이는 이혼 소송을 당했다. 부모님은 상가를 팔아 빚을 갚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는 승리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공허했다. 가족 사진을 태웠다. 제가 되어 날아갔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뇌졸중.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병원비만 보냈다. 익명으로.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다. 혼자. 남편은 교도소에 있었다. 그 애가 나를 닮았다고 한다. 나는 사진도 보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 앞에 왔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나는 내려갔다. 민준아. 나는 말했다. 더 할 말 없어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다. 비 오는 거리에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우산을 쓰고 지나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린 지은이가 내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걷는 꿈. 깨어나서 침대에 앉아 있었다. 새벽 3시. 내가 너무 멀리 왔나?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새 집을 샀다. 강남 12억. 예전 지은이네와 비슷한 평수. 혼자 산다. 친구도 없다. 연애도 하지 않는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다. 1년이 지났다. 지은이는 아이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신다. 나는 병원비를 계속 보낸다. 매달, 정확히.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왔다. 지은이 필체였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편지를 찢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오늘도 회사에서 퇴근한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번쩍인다. 나는 혼자 걷는다. 가족이란 단어가 가슴에 무겁게 남아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내가 잃은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배신이었을까?